일단은 지금 저번에 했던 거에 대한 그거를 잠깐 복습하는 용도로 만든 자료야. 왜냐면 온난화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은 아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는 특히 지금 계속 이제 영재고나 과고 쪽에 가서도 매년 나오는 주제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2, 3년 동안 계속 라떼야, 라떼. 녹조 라떼. 그러니까 녹조와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조류 때문에 우리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를 갖다 시키고 그걸 갖다 상품화 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주제가 지금 3년차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대전이나 대구,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온난화에 맞춰가지고 초점들이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 온난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ESG하고 어떻게 결합을 갖다 할 건지를 자꾸 물어보는 유의 문제들이 나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학교에서 물어보는 문제보다 수준이 어떻게 된 거야? 좀 더 높아진 거야. 근데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올해 초등하고 중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주제들이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때 이 온난화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이고 자기가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이 머릿속에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볼까? 자, 일단은 지구 자체가 지금 이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말을 갖다 써서 지구가 지금 우리가 데워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난화의 원인은 우리가 여기서 산업화야, 산업화. 이 산업화의 가속, 산업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잖아. 산업화가 더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닌 거기에 있는 거대 기업들이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저임금으로 만들어야 기업의 이윤이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 공장들을 갖다 설치해? 다른 나라에 임금이 싼 곳에다가 설치를 갖다 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야. 근데 베트남은 1,000원짜리를 들고 가면 거기서 우리가 얼마에 쓸 수 있냐면 10원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00원짜리에 대한 이 효용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임금, 실제로 돈의 위안화에 대한 차이가 100배가 나.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10원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100만 원을 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1년을 갖다 살 수가 있어. 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이 막 4억, 5억, 지금 13억, 비싼 집들은 얼마? 70억? 이렇게 가잖아. 70억이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대저택에서 경호원을 두고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 임금에 대한 이 차이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제 눈에 확 띄지? 필리핀에 대저택 구입을 하는데 2억 7천이면 된다. 정원이 있고 2층 집, 3층 집이고 이런 집들을 2억 7천 정도면 우리나라 돈에 한 27억, 한 50억 정도의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엄청 쌌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200만원, 300만원 주고 고용하던 사람들을 거기서는 20만원, 30만원 주고 고용하면 됐었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의 호치민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떡볶이 하나가 얼마냐면 2만원에서 3만원이야. 우리가 먹는 분식이. 거기는 베트남에 우리가 노열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먹는 금액이 2만원에서 3만원을 주고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비싸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호치민인데 베트남 청년들이 와서 거기 연애하면서 먹는 분식이 떡볶이인데 2만원, 3만원의 그 비싼 비용을 주고 먹어야 될 정도로 물가가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그럼 임금도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겠지?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많이 안 지어. 단지 왜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짓게 됐냐면 이제 중국이
너네가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혹시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선생님 동생이 이제 그 결혼한 그 선생님의 그 이제 재수 씨 있을 거 아니야, 아내가? 근데 그 아내의 언니 되는 사람이, 남편이 그 중국에다가 이게 쉽게 말해 한의원을 하려고 건물을 갖다가 세웠어. 근데 건물을 빼앗겼어, 중국 사람들한테. 왜? 중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공안이라는 게 있어. 공안. 우리나라 경찰. 그 경찰의 힘이 대단히 강해. 그래서 만약에 공안이 추방을 하면 외국으로 그냥 건물을 놓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삼성이나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 다 나왔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밑에 있는 베트남으로 간 거야. 그래서 베트남의 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적으로 거기 베트남의 아파트 한 채가 약 8억 정도가 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강남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봐도 기업들이 싼 임금인 지역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갔다 다 어떻게 됐어? 산업화 시켜놨지? 그 산업화 시켜놓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영향을 누가 받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이 다 받는 거지.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갔어. 일본인도 어디 갔어? 아프리카로 갔어. 그럼 아프리카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땅밖에 없던 곳이긴 하지만 거기도 점차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산업화가 안 되었던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 다. 그리고 브라질에는 우리가 가장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던 누가 있었어? 아마존. 근데 아마존에 지금 3분의 1만 남기고 다 베어버렸지? 왜 베었어? 거기서 뭐가 발견되었냐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 금광이 발견됐어, 금광. 그래서 금광을 다 이제 땅으로 드러내야 되니까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지. 근데 나무를 갖다 베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나무가 없어지니까 이 산소를 갖다 내뿜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어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무가 죽으면서 그동안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더 뿜어져 나와서 이게 그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 그래서 이 온난화의 원인은 산업화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자체가.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은. 자, 우리 청정지구, 이게 언제냐면 1893년도야. 100년이 더 된 이야기지만, 이때는 여기에는 이 부분이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대륙들만 빼놓고 나머지 다 어떻게 됐어? 이제 푸른 지구였어, 푸른 지구. 자, 근데 1939년, 자 40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 세계대전이 우리가 2번 정도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서 전쟁이 많이 발생되고 군수화가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산업화가 가속되어지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특히 미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 중국, 여기 보여? 여기 어딘 줄 알아? 유럽이야. 유럽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청정 단계가 변하지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여기 북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아프리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공기 대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속화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1984년, 지금은 어때? 색깔 자체가 완전 빨갛지? 그래서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지구는 겉에서 볼 때 붉은 지구로 보일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 이게 화성에 전체를 갖다 우리 밟고 있는 셈이지. 근데 이건 2008년도. 지금은 이거보다 색깔이 더 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100년 내에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뭘 쓰고 다녀야 된다? 방독면을 갖다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이 마스크 쓰고 있는 일상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산업화하고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약간 선생님이 질문을 갖다 던졌던 것 중에 산업화가 정말 원인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산업화 원인일까? 그럴 것 같다. 자, 산업화가 원인일까? 왜? 근데 산업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응. 그 온난화가 더 빨라진 거니까. 근데 산업화가 우리가 가속이 되는 건 우리가 도시나 이런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자연적으로.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응? 왜? 이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크면서 배설물을 갖다 어떻게 더 많이 내보내지? 그것 때문에 주변이 더러워지나?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크면 클수록 땀 분비물과 오줌과 똥을 갖다 내보내는 양이 훨씬 어떻게 돼? 맞아요. 커져, 많아져.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 돼 본 적 있어? 없지?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돼? 우리가 싼 똥은, 싼 오줌은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문제가 되는 물질들이 아니야. 아니지?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 단지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균들이 공기 중에 날리면서 어떻게 돼? 우리의 호흡기나 다른 포유류에 결합됐다가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산업화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여기서 이 공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 이 공장을 갖다가 돌리면서 배출하는 뭐가 돼? 물질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산업화가 정말 문제다 이렇게 하면 지구의 온난화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차단하고 그 부분을 갖다 없애야 되는 게 뭐죠? 여기서 배출하는 물질을 없애야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막는다가 아니라 뭐라는 표현을 썼어? 늦춘다라는 표현을 갖다 썼지?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꿨어. 이제는 뭐 한다? 늦춘다야, 늦춘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온난화라고 하는 온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메테인,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우리 CO2.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근원지를 갖다 찾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버린 폐기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 농축산 이 실제로 야채나 채소를 갖다 재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가축을 갖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더 기르면 길렀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기르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생량을 어떻게 더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게? 이 메테인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 다시 이 부분을 분해하거나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는 방법이 있어. 그게 CCS야. CCS. 그 다음에 우리가 CCU라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끝에 있는 U가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이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갖다 뭐해? 전환시키는 기술이야. 하나는 저장 기술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되어 있어? 저장하고 이 부분을 전환시키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곳이,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곳이 과학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야.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정부의 보조 정책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온실효과의 원인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요소가 정말 많은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하는 원인이 돼. 그래서 이 아산화질소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할 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배출이 되면 이게 땅 전체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갖다가 내보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산업화가 아니잖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비료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4차 산업에서 우리가 말하는 팜 있지, 대형 농장, 거기서 재배하는 방식은 수경 재배야. 물에서 재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배출량이 어떻게 돼? 당연히 줄어들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 사용하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의 한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의 이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간접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온실가스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하려면 온실가스가 이제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두어야 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1단원의 온실 효과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교과하고 연관돼서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만년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면, 중국은 이 만년설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 만년설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 최근에 있던 일이야. 최근에 2020년, 2019년도까지는 만년설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이 만년설이 보존이 엄청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는 이유는 중국 내륙의 온도가 만년설이 녹으면 5도가 높아져. 그래서 중국이 거의 1조 가까이를 매년 투자해서 이 만년설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 계속했었거든. 근데 못 막았어. 최근에. 그 산이 어디에 있냐면 고비 사막 바로 밑에 있는 만년설이거든. 근데 그 고비 사막에 있는 부분이 만년설이 녹음으로 인해서 고비 사막이 점차 남부로 내려오고 있어. 그럼 남부로 내려오고 있으면 매년 5cm씩 내려오고 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땅이 다 사막화가 되겠지? 근데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많은 인구야. 근데 많은 인구들이 뭘 먹어야 돼? 쌀을 주식을 해서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밑으로 남하하면서 농사를 지을 땅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고, 지금 시베리아의 일부에 우리가 10%만 남기고 다 녹았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상을 보여줄 테지만, 그린란드는 그 매년 눈이 녹아서 몇 년도에 눈이 있었던 지역을 표시를 해뒀는데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 반경이. 그래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이 자라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상태야. 자,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은 이 벌목이지. 근데 우리는 이 땅이 황폐화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지만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해수의 온도를 갖다 올리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원인으로 제공할 때는 쓰냐 안 쓰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당연히 써야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제시를 갖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한 다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필요해. 자, 그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키워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곰이야. 혹시 아빠 북극곰이 새끼 북극곰을 잡아먹는 영상을 본 사람? 없어? 지금 북극은 진짜로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여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이거 봐봐. 북극곰의 현실인데 지금 살짝 옆으로 그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 이 북극곰이야, 북극곰. 이거 CG 넣어서 만든 북극곰이 아니고 실제 걸어다니고 있는 북극곰을 찍은 거야. 아사 직전인 거지. 못 먹어가지고 얘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면 600kg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선생님보다 더 가벼울 것 같아. 자,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도망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보지만 수컷곰은 순식간에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엄마곰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수컷곰은 새끼곰을 가차없이 물어뜯습니다. Normally the males don't chase them particularly, the females are very fast, but when they've got a little couple of them like that, they run more slowly, and so it's possible for a male to catch up. 북극곰은 원래 주 먹이인 바다표범이 숨을 쉬기 위해 얼음 위로 올라오며 사냥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탓에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표범이 자취를 감추자 굶주린 북극곰이 새끼까지 잡아먹는 This is life in the Arctic, and this is something we know about polar biology, but to see it is really dramatic. 역시 최근 고개는 굶어 죽은 북극곰의 사진은 북극 생태계에 빨간 불이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을 멈추지 않는 한 새끼곰을 잡아먹는 북극곰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자, 어때? 이게 지금의 현실의 북극이야. 처음 봤어? 이게 나온 지 꽤 된 영상이야. 이게 날짜상으로는 언제냐면 여기 보이지? 2016년 2월 29일. 5년 전이고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심해졌겠지? 근데 왜 북극곰이 이렇게 되냐면 북극곰은 얼음 위에 올라오는 그 바다표범들을 갖다 잡아먹어. 근데 그 얼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바다표범이 거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졌지? 그러니까 얘네가 먹잇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한테 잡아먹히냐면 바다 위에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거꾸로 포식자가 이 북극곰을 잡아먹는 게 누가 돼버렸냐면 범고래가 돼버렸어. 범고래. 이 얼룩무늬가 있는 범고래. 그래서 범고래가 거꾸로 얘네를 잡아먹고 살아. 이제 상황이 바뀐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 북극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지금 지표가 돼버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해수면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빙하에 대한 크기를 갖다 잠깐 비교를 해보면, 남극과 북극인데, 원래 이게 남극과 북극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 회전축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그거에는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1979년부터 1981년까지의 북극 빙하 크기야. 여기 이제 그린란드고. 자, 근데 어떻게 됐어? 2003년도에, 봐봐. 북극의 빙하가 어떻게 돼? 점차 줄어들고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2007년이 되니까 아까 봐봐. 크기가 어떻게 됐어? 더 줄어든 거야. 더 줄어들었어.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냥 큰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이게 얘기만 하지. 보통 이 개요소를 갖다 적을 때 뭐를 못하냐면 거기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부여를 갖다가 못하는 사람이 90%가 넘어. 내가 개요소를 갖다 쓸 때는 지금 개요소 쓴 것들 다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런 객관적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 그 자료, 주어진 자료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 사실 자료를 갖다 찾아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해. 자, 그러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까 하는데 우리 해수면 얼마나 상승할 것 같아? 기사에서 보기로 22cm. 22cm? 하나 얼마나 상승할 것 같아? 선생님이 딱 10년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야, 우리 빙하가 다 녹으면 아파트 9층 높이까지 잠긴대.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게 실제 기사였었어.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9층 높이가 잠긴다. 그럼 9층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럼 수업에서 우리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어떤 분위기냐? 9층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 저 어떡해요? 9층 위에 있는 사람은, 우와! 막 이거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22cm라고 했는데 인천에 있는 송도는 물에 잠긴다. 송도는. 근데 부산공항은 잠겨. 그럼 부산에서 부산공항까지 있는 부분은 침식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 근처에다가 우리가 뭐 짓겠다고 하지 지금?
공항 짓겠다고 지금 계속 하잖아. 그럼 거기도 곧 뭐 한다는 얘기야? 잠긴다는 얘기야. 사업성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목포나 우리가 여수, 오동도 이런 데 다 잠겨.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토의 4%가 잠식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토의 약 30%가 잠겨.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30%가 잠기는 데가 어디냐? 도시냐? 아니야. 농지가 있는 일본의 땅들이야. 그럼 일본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쌀들 엄청 좋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잠겨버리면 일본은 먹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을 떠나야 돼. 근데 일본은 떠나도 상관이 없어. 왜? 호주의 80%가 일본 땅이야. 호주 지역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51개 주가 있지? 그 중에 14개 주에 해당되는 땅 크기가 일본 사람들이 산 땅이야. 유럽 전역의 14%가 일본 사람들의 땅이야. 부동산으로만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산 땅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지금의 일본에 필적되지 않을 만큼 땅이 크다고. 아프리카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갖다 공급해주면서 아프리카도 점차 잠식해가고 있어. 우리가 늦은 거지. 우리가 늦은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면 위에 얼음이 녹는다면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나.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왜? 여기서 얼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늘어나는 부피는 1.1배이기 때문에 1.1배가 우리가 녹는다고 해서 그 차이가 우리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예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녹았을 때 65m가 상승해. 65m. 근데 65m면 우리 아파트 높이를 몇 층 높이 얘기해? 30층이야. 30층. 자, 근데 그린란드 얼음만 녹으면 이미 녹았잖아. 7m가 상승해. 아파트 몇 층? 3층 높이야. 자, 근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의 전체 상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지? 59cm. 아까 얘기했던 22cm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돼. 너희들 세대는 걱정이 있어 없어? 없어. 너희들의 자식 세대들이 이 걱정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23년간 해수면의 이 평균 7cm 상승은 우리나라는 좀 얘기가 좀 달라.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 침식이 되어져서 선생님 대학교 때 막 강릉에 친구들 MT 가면 그 모래사장부터 여기 바다에 들어가는 데까지 아무리 들어가도 200m를 갖다 걸어가도 여기밖에 안 빠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서 50cm만 들어가도 여기에 돼. 침식이 많이 돼서 그래. 해수면이 높아진 게 아니야. 침식이 많이 돼서 그래. 깎아먹은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금상첨화인 게 여기서 우리가 이 베네치아는 지금 현재 이제 곧 잠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드니도 잠겨.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애미도 잠겨. 그 다음에 뉴욕 잠겨. 그 다음에 상하이 침식되고 잠겨. 그 다음에 런던 잠기지. 이게 우리가 언제냐면 이게 해수면의 최대치가 이제 거의 1m 가까이 우리가 높아졌을 때 얘기인데 2100년이 되면 런던까지 잠긴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안 잠겨요. 왜 안 잠기냐고? 지대가 높아서. 우리나라의 그 지각 융기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잖아. 지금 현재 너네가 배우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싹 다 빠졌어. 우리 태평양판과 우리 유라시아판 사이에 있는 일본은 여기 이 태평양판의 밀도가 커가지고 어떻게 돼? 해양판이잖아? 밑으로 들어가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가 있는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야. 근데 걔가 어떻게 말려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얘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돼?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해수에 침식되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줄어들어. 왜? 침식당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난민이라고 표현하자. 그 난민에 대한 수용 정책을 갖다가 펼쳤을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는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자국민의 보호가 아니라 지구 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난민 수용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야.
왜?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끄집어내가지고 개요소에 우리가 적기를 원하는 게 지금의 현실적인 과학 토론 대회야. 그러니까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구 온난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어디 가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놓고 나중에 그 부분들은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 지구온난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수면의 상승과 그 다음에 난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보고 이런 거에서 그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이 생기면 우리가 선진국들에 상관이 없겠지. 근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후진국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대표적인 예로 이게 해수가 올라가니까 투발로라고 하는 섬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같은 그 지역이잖아. 근데 안 받아줘. 옆에 있던 이 섬에 있던 나라가 자기 옆에 있는 섬 있잖아. 얼마 전까지 교류하던 그 사람들을 안 받아줘. 이유가 뭐게? 문화가 섞이는 걸 싫어해. 되게 우리가 여기서 무서운 현실인 거지. 왜?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교육하던 사람들이 그 섬 잠긴다라고 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섞이는 걸 두려워하는 그 나라의 이기심 때문인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르는 나라의 문화가 들어왔어. 우리 어떻게 돼? 우리도 싫어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돼. 우리 다문화 가정 정책 펼치고 있잖아. 근데 다문화 가정 정책은 펼치고 있는데 난민은 받지 않아.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에 있는 이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가 5억이면 나이 든 고령사회 인구가 9억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9억이라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정책이 수용될까? 안 되겠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너희들이 세금을 내서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낸 거를 내가 받아서 쓴다고 생각해봐. 물론 나도 냈으니까 정당화돼서 난 분명히 요구를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요구를 할 수 있겠냐고. 왜? 너희들은 그 뒤에 가서 고갈되어진 국민연금의 자금을 쓸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겠어? 갑자기 혼선이 오지? 이 상황을 너희들이 이 개요소에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충분히 너희들이 풀 수 있어. 왜? 너희들의 감정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정이입에 대한 부분을 주장으로 바꿔서 해도 돼. 충분히 그걸 왜 활용을 시켜주냐면 이 개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과학적인 근거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이야. 생각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주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주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얘기해 주라는 거지. 자, 2100년대 우리나라 이 국토 4% 감소 부분이 바로 여기야. 송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변산반도, 이 안면도 있는 근처들 다. 여기만 잠식되는 거야, 여기만. 여기 내륙지방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지금 서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가까워지잖아. 그럼 서울에 있는 부분을 수도 이전을 갖다 여기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돼. 왜?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서울은 잠기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륙으로 이걸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수도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전남, 목포, 분산 다 잠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는 한려수도, 여기 한려수도거든? 한려수도 옆에 있는 우리 보령이나 이런 데 있지? 얘네들 다 잠겨. 그래서 이 경남에 있는 이 부분에 이 공항 쪽 여기까지 지금 잠기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마라도라고 하는 섬은 못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 제시가 되어진 거고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 개요서의 그림이나 아니면 이 사진 자료를 첨가해서 넣어주면 훨씬 그래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IPCC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구 표면 온도는
약 6도씨까지 더 상승할 거라고 놓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수면의 높이는 한 59cm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카트리나와 같은 이 허리케인이, 메가 허리케인이 합쳐져서 두 개나 세 개가 합쳐진 초대형 허리케인이 생길 거라고 놓고 보고 있어.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책임을 갖다가 책임질 가능성 또는 책임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사실 나중에 결론을 갖다 내릴 때 산업화를 갖다가 이끈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비교해가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 않아.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이 부분의 양보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표를 갖다 좀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표들은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제시를 했는지 출처를 갖다가 기재해서 우리가 개요서에다가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생태계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화를 갖다 하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숨쉬는 지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블랙카본, 쓸 수 없는 탄소를 갖다가 블루카본이나 그린카본으로 좀 바꿔주는 것들을 좀 많이 권장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양 생태계가, 그린카본이라고 하는 건 육상 생태계에서 우리가 숲이나 이런 식물들이 담당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걸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토론 방향을 갖다가 제시할 거냐면, 이 토론의 방향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제시가 되어졌던 근거 자료, 학교에서 제시가 되어진 자료.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그 강남에 있는 서땡 우리 중학교에서 이 부분의 주장을 어떻게 한 친구가 학교 대표가 됐었냐면,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늦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게 학교 대표가 됐어. 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 강압적인 거다. 지금 이렇게 지구가 계속적으로 이 온난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건 산업화에 대한 가속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주장을 갖다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 제시되어진 문장을 통해서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분석을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리고 여기서 할 때 오늘 할 주제인 테라포밍 있지? 그 테라포밍을 갖다가 제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테라포밍이 너무 많이 접근되면 안 돼. 왜? 지금 그 얘기는 뭐야? 지구를 떠나거라, 이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이 진짜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리고 규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꼭 들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구체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선생님이 꼭 집어넣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 캠페인이야, 캠페인. 왜? 지금 너희들이 아까 북극곰에 대한 부분의 현실을 지금 봤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언제 나온 거야? 2016년도에 나온 거잖아. 그럼 2016년도에 나온 것들을 너희가 못 봤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부족인 거지. 왜? 캠페인이 늦춰지고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 안 한 거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주제가 약간 구체적이지 못한 게 나왔어. 그럼 무조건 캠페인에 대한 개몽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인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접근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이 그림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해봐. 나오는 근처에 쓰레기들이 엄청 이거 자동차. 자동차. 위에 나와. 다 자동차. 이거 그림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볼 사람?
습에 나무 대신 자동차가 존재한다. 이 사람은 여기는 해수면 상승했을 때 자동차 대신 저걸 타온다. 자 이거는 해석하면 나중에 오싹할걸? 자 우리가 숲을 갖다가 없애버린 상황에서 자동차에 대한 사용량은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실가스가 어떻게 됐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빙하가 다 녹고 해수면이 상승했잖아.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여기 코르크가 막혀있잖아. 한정되어진 산소, 공기량을 갖다가 가진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지구인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야. 엄청 무서운 얘기다 이거. 왜냐면 공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방송했던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 근데 그 고요의 바다를 보면 물이 없어진 거잖아. 근데 물이 그렇게 증가되어지면 좋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물보다 이 공기를 갖다 사고 파는 일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 받아야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캠페인을 갖다 할 때는 이런 경각심을 갖다가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감성적인 것들도 제시를 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온난화 방지를 갖다 하기 위해 WHO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일단 우리가 병원인데 병원이 24시간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소모를 갖다 줄여야 되는데 왜 전기 에너지 소모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병원을 갖다 건드냐면 전기 에너지 생산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냐? 석유하고 석탄을 아직도 쓰고 있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쓰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게 원자력 발전소는 철저하게 무공해야. 배출하는 게 없단 말이야. 온수를 갖다 우리가 해수로 배출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화력발전이나 우리가 다른 수력발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정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에 비하면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석유나 석탄이 아닌 것들을 계속 쓰니까 실제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1등급 제품에 대한 부분들만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왜 이거 권장을 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TV 모니터 여기 벽에다 붙이는 벽걸이형 TV를 갖다 쓸 때 한 달 전기료가 얼마냐면 7만원이야. 그거 TV만. 엄청 나와. 그거 왜? 열을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뒤에 있는 벽지가 시커멓게 타버렸을 정도야. LG에서 나온 PDP TV였었어. 처음 거. 297만원짜리.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내가 결혼하면서 420만원을 주고 LED TV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얼마 나오게 전기료가? 2,000원이 나와. 2,000원. 한 달에 2,000원. 7만원 나오던 게 2,000원으로. 엄청 효율 등급이 어떻게 된 거야? 더 높아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 우리 지금 현재 그린 빌딩인데 우리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도 있어. 실제 선생님네 그 집 용인에 근처에 뭐가 있냐면 이 그린 빌딩이 있어. 아파트에 벽에 이게 다 있어. 근데 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저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왕모기 있지, 자이언트 모기. 그 자이언트 모기 너네 혹시 봤어? 자, 잠깐 내가 보여줄게. 그 자이언트 모기는 보면 오늘 집에서 앞으로 모기를 못 볼지도 몰라. 봤었는데 옛날에.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저 정도. 요 정도 사이즈야, 요 정도. 사람 얼굴 모기. 이거 물리면 빨대 꽂은 것처럼 몸에 구멍 나. 이거. 얼마나? 여기서 캐나다도 왜? 보는 게 나오지. 아, 모기를 봐서? 이거 보이지? 아, 몸통이 얇구나. 아, 저거는 우리나라 거고.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게 있어요?
큰 거. 아 저거는 근데 물려도 우리한테는 영향을 안 줘. 여기 이거 보여줄게. 여기 아마 나올 거야.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실제 빨대 하나가 그냥 들어갔다 보면 돼. 이거 맨 처음에 선생님도 모형인 줄 알고 주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 모기야. 그 모기가 아까 우리가 어디 살았냐면 중국에서 만든 그린 빌딩에 살아서 아파트가 거기 있는 두 동이 아예 지금 사용을 아예 못해. 이 모기 천국이야. 어디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열 발전. 앞으로는 너네 부모님들이 너희들한테 물려줄 때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태양광 발전을 갖다 물려줄 수가 있어. 태양광 발전은 이 지역 있지. 이 전체 지역을 갖다가 이것들을 갖다 설정해서 발전을 하는 설비를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진화되어진 거지. 혹시 부모님들 중에 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산을 갖다 달라고 그래. 왜냐면 산은 이제 나중에 국가에서 너희들이 산에 나무 있잖아. 나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산에서 배출하는 산소가 있을 거 아니니? 산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 비용으로 지급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실제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너네들도 나중에 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산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에 이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소비해야 된다는데 이거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왜 농산물을 갖다가 할 때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 소비해야 될까? 운송하는데 주는. 그래, 택배야, 택배. 택배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다 트럭들이잖아. 경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일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최대한 그러니까 운송하는 그 지역의 그 범위를 줄여나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잘 봐. 그 아까 대형 농장이 있었잖아. 그 대형 농장이 도시에 우리가 근교에 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는 이것들이 다 어디에 생기겠어? 각각의 지역들에 다 생기겠지? 근데 아직은 생겼어? 안 생기겠어? 그러면 산업 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성장이 큰 산업 중에 있는 게 뭐야? 농장, 팜이야, 팜.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수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동선이 최소화되어지는 것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우리의 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아껴 쓰는 거. 특히 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비닐을 갖다가 아까 경질류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은 너희들 맨날 생각하는 것들이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재생종이 쓰고 비닐봉지 사용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 우리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넥타이 벗어 던지는 거. 이거 넥타이를 갖다 왜 벗어 던지면 선생님 요새 넥타이 안 하거든. 넥타이를 갖다 하게 되면 몸의 체온이 5도 정도가 올라가. 그래서 이 넥타이를 갖다가 우리가 벗어 던지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보일러기를 갖다 따뜻하게 우리 덮어주는 거. 보일러가 차가우면 이 열을 갖다 인식을 못해서 계속 켜져. 그래서 보일러를 갖다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 근데 고기 섭취를 자제하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특히 치킨. 너네 치킨에 대한 진실을 하나 알려주면, 치킨이 너네 왜 이렇게 닭이 빨리 크는지 너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거기다가 성장제를 먹인 닭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그걸 알고 먹어라. 알았어? 그 치킨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클지를 너네가 생각을 해봐. 절대 동물은 절대 빨리 클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걸 먹고 자란 닭을 우리가 다시 또 뭐 하는 거야? 튀겨서 먹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 사용 후에는 전원을 갖다 반드시 꺼줘야 돼. 왜? 컴퓨터에 우리가 전원을 갖다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오픈시키면 컴퓨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전원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계속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카풀 활성화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이건 일단 배제하고, 바이오 연료 사용을 갖다 늘리는 건데, 바이오 연료 사용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연료 생산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식물의 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채꽃 있잖아. 그 유채꽃으로부터 기름을 짜내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 우리가 써.
미국은 거기 바이오디젤이라고 하는 부분은 옥수수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연료의 사용량을 늘리려면 실제 식물들을 갖다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돼? 훨씬 많이 우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이거 혹시 먹어본 사람? 랍스터요? 아니, 이거 이름 몰라? 이거 블랙 타이거야. 인도에서 우리가 이 블랙 타이거가 엄청난 수출 품목이야.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 블랙 타이거를 어디서 잡냐면 너네 맹그로브 숲 알지? 그 바다에서 우리가 자라는 나무잖아. 짠 바닷물에서. 근데 맹그로브가 바다에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에 필터가 있어서 그래. 소금기를 안 빨아들이거든. 소금기를 걸러줘. 근데 이 맹그로브 숲 밑에 이 블랙 타이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왜? 바다에 있는 영양염료가 거기 있는 맹그로브 숲에 다 있어. 근데 이걸 먹고 자라던 얘를 갖다 잡으려고 갔는데 이 맹그로브 숲이 방해되고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맹그로브 숲을 다 잘라서 없애버렸어. 인도에서. 어떻게 됐게? 그 해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서 약 6만 명이 죽게 돼. 이 맹그로브 숲이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던 거를 갖다 어떻게 차단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줬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았어? 인간이 그대로 받은 거지. 인간이 만든 재앙이야.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블랙 타이거가 어떻게 됐겠어? 사라졌지. 인도에서 2번의 실수를 했는데 인도에서 고래가 싫다고 해서 고래를 다 쫓아보냈어. 돌아오게끔 하는데 30년 걸렸어. 이번엔 얘네 갖다 어떻게 해? 고래가 너무 싫은 거지. 근데 고래 똥에 철분이 있는데 그 철분을 누가 좋아해? 플랑크톤이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그거를 갖다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데 30년이 걸린 인도가 이번에 어떤 실수를 했어? 이걸 없애버린 거지. 이 하나에 지금 이거 팔아먹기 위한 이것 때문에 맹그로브 숲은 만드는데 약 한 200년 이상 걸린다. 자, 이걸 갖다 쓸 때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제시한 것들인데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에 대한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배경이나 아니면 생활상에 대한 변화를 갖다 이슈로 다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원인과 근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발생의 예 국내 국외 사례로 나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본론을 갖다가 우리가 짜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결론에서는 대안점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갖다 하기 위해서 주장을 갖다 반드시 할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국가 간의 어떤 상황들이 초래가 되어질지 예상을 갖다 해서 적어보는 것. 왜냐면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거하고 조금 바뀌었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갖다 지금 한번 해주려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자,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은 내가 직접 이 그린 빌딩을 지어보는 것. 실제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권하냐면 선생님이 이거 직접 경험을 내가 해봐서 그래. 선생님이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를 갖다 거의 100만원 가까이 냈거든 나는. 근데 지금은 아파트 관리비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물세를 나 많이 내야 월에 한 4만원 밖에 안 내. 그러면 1년 동안 내던 관리비 전부 다 1200만원이잖아 쉽게 계산하면. 근데 지금은 많이 내야 1년에 50만원 밖에 내지 않아. 그게 왜 그러나 집이 열을 갖다가 차단해주는 효율이 엄청 좋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직접 설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대안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단열 소재 개발하고 우리가 외단열 시스템 넣고 외피 시스템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창호 그 다음에 우리 진공유리 그 다음에 여기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활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넣어서 집을 갖다 직접 한번 설계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점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 이거 인정받는다. 이거는. 왜냐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진공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단열 효과에 굉장히 최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을 지을 때 꼭 넣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솔루션 2는 블루카본인데 이 해양생물 다양성 세계 1위 한국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없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블루카본에 대한 이 내용을 갖다가 역할을 했던 거는 기사화만 됐지 사실 이걸 실제적으로 어떤 성공 사례를 거두지는 못했어.
자, 그리고 오존층 구멍이 일단은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번 여실히 봐야 돼. 오존층 구멍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든 이 부분에서 얘들은 선생님이 저번처럼 내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거기 올려놓은 자료를 갖다 보고서 한번 본인들이 연습 좀 한번 해봐줘,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준비한 자료들이야. 어때? 좀 도움 좀 됐어? 자, 그러면 잠깐, 아이고. 자, 잠깐 우리 쉬었다가 또 한번 할까?